자, 트럼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25%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확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발표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점을 안 나온 거죠. 어떤 내용이 좀 나온 것으로 지금 보입니까? 네, 이제 월요일부터 트럼프가 이제 철강 알루미늄에 25%씩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부과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은 2023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미국의 약 408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일으킨 상품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철강 노조는 좀 더 강경한 편이고 또 전반적으로 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이 트럼프의 목표에 있어서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좀 키우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라도 이 부분 계속해서 이제 키우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관세와 관련해서 이 USC 스틸, 결국에는 이 USC 스틸을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는 이제 지난주 일본과 회담을 마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여러 소식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일본 제철이 USC 스틸에 투자는 하는 것은 되지만 대주주가 되거나 인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자신이 부과할 이 관세가 US 스틸을 매우 성공적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며 굉장히 이런 자신의 관세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또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번 관세, 과거 1기 시절에도 한번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부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철강 1기 같은 경우 이 철강에는 한 25% 그리고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이 왼쪽 위에 있는 제가 준비한 척표 장표를 보시면 이 과거에도 캐나다와 미국 양국 모두에서 좀 높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이제 강행을 했고 그 결과는 알루미늄과 철강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장표를 보시면 그 기간 동안 알루미늄과 철강 가격 모두 상승을 했고 이에 따라서 미국은 결국 캐나다나 멕시코 등에게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세 면제를 허용하면서 이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을 좀 잡았었는데요. 다만 이제 현재까지는 아직 이런 관세 자체를 부과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제나 협약을 지난 1기처럼 할지는 아직까지 불명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확실한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재 퀘벡에서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알루미늄의 60%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제 미국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증가하며 결국 인플레이션 촉발 우려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현재 이번 관세로 인해서 US 스틸 지금 시간에서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이미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매겼지만 최종적으로 뭐 캐나다 이제 면세를 해준 것도 있지만 결국 중국산 제품이 굉장히 저렴했는데 그로 인해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결국 회사 자체가 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살아날 수 있을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번에 리오틴토 같은 이런 대규모 이런 철강과 이런 광물 거대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며 다만 이제 알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광산 기업인 알코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간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US 스틸 프리마켓에서 주가 4.2%나 지금 크게 뛰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오틴토 이제 철광 업체죠, 채굴 업체죠, 0.4% 정도 상승하는 모습 프리마켓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관세를 부과한다는데 주가가 오르는 것도 참 뭐랄까 아이러니하지만 미국에 있는 상장사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관세 부과 대상에 25%씩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럼 수입 대상 국가가 우리나라가 한 6위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6위 정도 되고요. 그 안에 드는 나라들이 프랑스 그리고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를 왜 얘기했을까요? 제가 프랑스 스타가 왔나 봐요. 캐나다, 그리고 브라질, 한국 이런 나라들이 관세 대상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철강 제품 미국에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과 대상이 되면 조금 아무래도 좀 압박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1시에 행정명령 서명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이런 관련된 내용이 아닐지 약간 우려는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데 뭐 발표를 하고 뭔가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긴 합니다. 또 하나 행정명령 가능성 있는 게 바로 상호 관세입니다. 이제 사실은 관세라는 것이
이제 서로 호혜적인 관세 부과가 원칙이긴 합니다만 상호 관세를 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만큼 우리 관세 부과니까 우리도 부과할게라고 주창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호혜적인 것이. 네, 이게 호혜적인 것인지는 네. 모르겠는데 뭘 발표한다는 겁니까? 네, 우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들이 이런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좀 부과하는 이런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먼저 상호 관세, 결국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발표할 것이고 발표 즉시 발효될 것이다라고 하며 이제 내일 또는 모레 이제 한번 정말로 어떻게 관세가 발표될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에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그 이후로 현재 무역이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자신들은 무역 적자를 봤으며 그로 인해 36조 달러라는 거대한 부채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세가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트럼프는 이런 상호 관세를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평균 관세를 좀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한 3.3% 그리고 무역 규모를 고려한 평균값을 보면 한 2.2%로 확실히 좀 관세가 낮은 편이긴 합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표를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박스 쳐놓은 곳이 미국의 관세이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이 이제 다른 나라들인데 먼저 멕시코만 해도 평균적으로 한 6.8%의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고 있고 캐나다는 멕시코보다는 적지만 이제 3.8%라는 이런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제 미국이 관세 부과가 적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신들이 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 관세를 살펴보면 이 관세 표를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표에서 이 빨간색 선으로 그어진 곳이 바로 이제 결국 자신과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관세와 그리고 미국이 반대로 내고 있는 관세가 딱 알맞는 그 선이 이 빨간색 선인데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다면 미국을 상대로 더 관세를 많이 부과하고 미국에게 내는 관세는 더 적은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한테는 관세를 많이 내고 많이 부과하고 반대로 미국한테 관세를 내는 경우는 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브라질 같은 경우는 미국에 2%만 관세를 납부하고 반대로 이제 미국한테는 1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오른쪽 선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의 국가인데 이 국가들 모두 지금 관세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관세가 되게 많은 국가들에게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또 많이 부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지금 시장에서의 예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아이비들의 반응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떻게 보면 이 아이비들의 반응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관세 이후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적은 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의 힘이 결국 관세 영향보다 강할 것이다. 분명 관세 시행으로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또 규제 완화 등 영향이 관세보다 클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S&P 500은 올해에도 사상 최고 실적이 기대되고 또 산업재, 금융섹터, 에너지, 통신 서비스를 여전히 선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한다라는 아이비 같은 경우, 싱가포르에 있는 아이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전쟁 2.0은 좀 1.0과 다르다라고 하며 오히려 좀 우려 섞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현재 이번 관세는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고 반대로 이제 인베스코 에셋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관세 결국에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연간 수입액이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합쳐서 1,000억 달러 미만으로 이제 GDP 기준으로 0.1% 미만인데 이로 인해서 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하며 전반적으로 오한다 같은 경우는 조금 우려를 표했지만 반대로 이제 웰스파고나 인베스코 에셋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괜찮다, 그래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라고 하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관세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장과 우리나라와 같은 이제 관세 부과 대상국의 입장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낮에도 이제 경제방송 저희 이제 딜사이트를 봐도 네. 뭔가 저희 방송에서 말하는 거랑 네. 낮 방송의 톤이 다르죠. 사뭇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저희 이제 다르죠. 미국 투자자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증시에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면 낮 방송의 코멘트가 약간 다르게 결이 느껴지는 다르게 다른 느낌도 느껴지죠. 드는데 네. 자, 요것도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통해서 상호 관세까지 이루어지면 또 분석이 또 나오겠죠. 네. 그걸 통해서 말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